자, 다시 한번 그 찰나의 그 제한적인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겠습니까? 내가 말했죠. 그때도 라이프니치, 뉴턴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미분 바이바이, 적분도 바이바이예요. 그 찰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딱 그 한순간에 대한. 알겠죠? 오케이. 그 혹시 그런 거 봤어요? 화살의 역설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화살의 역설? 미안해요. 자, 그냥 하는 걸 합시다. 극한의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요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저 위에가 리밋의 앞대가리 LIM만 너 잡고 있어 이년아. 꼭 잡고 있어. 자, LIM만 쓴 거죠. 리밋이라는 단어에 한정적인 그 찰나의 한순간에 그 제한적인 부분만 보겠다 이겁니다. 말 뜻을 보죠. X가 어디로 가요? 3이요. 3으로 가죠. X가 3으로 가는데 3이에요? 3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3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3이라는 부분이 띡 이렇게 있죠. 오케이? 그 주변으로 겁나 가까이 가는 거긴 하지만 누구는 아닙니까? 3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뜻도 구분을 좀 해야 하기는 해요. 예를 봅시다. 이렇게 두면 여기 자리에는 어떻게 두는 거냐면 fx 또는 수열이라든가 함수를 두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정의역 x 또는 함수값 변수 x가 3으로 다가갈 때 이 x라는 숫자는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3. 쌤 3 아니라며요. 3 아니라며요. x가 3으로 아니라며요. 다가가는데 이거 는 3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리미트 얘와 는이라는 걸 같이 1로 다가간다는 뜻을 뜻하는 겁니다. 결과를 3이라고 쓰기는 쓰는데요. 뭐는 아닙니까? 3은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다가가는데 그 값은 아니지만 표현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1로 다가가는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말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자 봅시다. 얘가 3으로 다가가긴 3으로 다가가죠. 근데 그 3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는 걸 우리는 이름 붙여서 왼쪽에서 온다라는 의미의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3으로 다가가는 방법 중에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우극한이라고 할 건데요. 진짜 병신 새끼처럼 여기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9페이지에 보면 문제 맨 위에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소리가 써져 있는데 이거 수학 2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좌극한은요. 수직선에서의 왼쪽이죠. 다시요. 수직선에서의 왼쪽입니다. 포인트는 얘예요. 좌극한 왼쪽에서 온다라고 기억을 하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못 해결해요. 그래서 꼭 좌극한은 수직선에서 왼쪽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쪽이라는 단어를 꼭 같이 좌극한이랑 같이 묶어놔야 해요.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할 때 개소리하면 쌤이 승질냅니다. 내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좌극한의 개념은 수직선에서 왼쪽이니까 작은 쪽이라고 보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네. 언제 더럽게 헷갈리다고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극한일 때 더럽게 헷갈립니다. 자, 얘는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큰 쪽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바로
내용 설명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죠. 자, 봅시다. 이 좌극한에 대한 표현 방법은요. 즉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작은 쪽에서 온다, 즉 좌극한이다 라는 의미에서 3보다 작은 쪽 그리고 우극한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보여줄게요. 잘 보시죠. 이제부터 너네는 함수를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너네는 함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봅시다. 자, x가 2를 가는 상황이래요. x가 2로 다가간답니다. 실제로 2예요? 2는 아니에요. 아니. 2는 아니죠. 예. 그런데 2는 아닌데 쌤이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요. 잘 들어봐요. 나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답을 쓸 겁니다.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죠? 4, 6, 마이너스 6, 1이죠. 답 마이너스 1이 돼요. 나 지금 여기다 뭐 넣었어요? 2,000원. 2 넣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왜 2를 넣고 난리야. 쌤 이 등호랑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왜 여기다가 2를 넣냐면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거죠. 너네는 지금까지 모든 기본적인 상식들을 다 버렸다고 치세요. 이거 2분의 3이죠. 예. 꼭지점이 잡혀 x 2분의 3이죠. 실제로 x가 2일 때 몇 컴마 몇 나와요? 2 컴마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실제 해보시면요. 알아듣겠습니까? 맞아요? 네. 잘 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극한의 개념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냥 수학 1은 수학 2는 어느 정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봅시다. 좌표 평면 입장에서 이만큼은 사실은 뭐예요? y죠. 예. 이만큼이 y 값이죠. 자, x는 2로 다가가죠. 네. 2는 아니죠. 네. 정역이 어디로 다가간다고요? 2로 다가간다고요. 맞아? 2로 좌극한에서 다가가든 우극한에서 다가가든 그때 y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얘가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2를 넣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2를 넣으면 안 되죠. 2를 넣으면 안 되는데 이 말에 의해서 이걸 같이 보면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는 뜻이죠. 쌤 그러면 아무 때나 저렇게 집어넣어서 극한으로 범위하는 값을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얘랑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네. 잘 봐. 얘랑은 좀 달라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x 어디로 가요? 1로 간다고 쳐요. 이거 해봅시다. 됐나요? 너네 이거 그릴 수 있니? 그릴 수 있죠? 네. 내가 아까 전에 절대값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범위는 구간 나눠서 바로 풀어주라고 했죠? y가 1보다, x가 1보다 커봐요. 어떻게 생겨요? 그냥 1.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생겨요? 네. 그냥 1 나오죠? 맞아요? 됐죠? x가 1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그래서 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이건 답이 뭐예요? 1 쓸래요? 마이너스 1 쓸래요? 없어요.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막 집어넣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다 뒤도 안 보고 2를 집어넣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연속성. 와, 개박. 씨발. 와씨. 근데 왜 떨어졌지? 자, 됐나요? 아 미안합니다, 자루야. 미안하다. 자, 니네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아직 3차 함수는 아직 정확하게 안 배웠어요. 수학초에서 배우니까요.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 특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나 아니면 루트 안에 무리수 안이 음수인 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래프가 끊기디? 지수함수는 끊겨있디? 로그함수도 끊겨있디? 아니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다 안 끊겨. 탄젠트는 그 점근선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만 끊기죠. 잘 기억해두세요. 이 함수의 모양새, 즉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모양새를 보고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이거? 안 끊겼죠? 안 끊겼죠? 이거 어쨌든 안 끊기죠, 함수. 그럼 뭐 해도 돼요? 1을 넣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 엄밀한 의미의 차이를 찾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로 다가가니까요? x가 2로 다가가죠. 네. 근데 1은 아니죠. 그럼 얘도 어디로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는 뜻이죠. 이 말 이해해요? 얘와 얘는 다른 값입니다. 얘는 누구죠? f2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얘에 대한 용어가 달라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뭐가 다른지 이해해요? 네. 극한값은 리미트가 붙어서 다가간다는 뜻의 극한값이고요. 함수값은 진짜 2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대부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연속입니다. 즉 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요. 오케이? 네. 대부분의 함수는 극한값 함수값이 다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거요. 연속이 돼 있어요? 아니요. 끊겼죠? 여기 끊겼죠? 이런 특별한 함수 형태들의 극한값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연속이 아닌 끊긴 애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끊긴 애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 뜻은요, 쌤은 여기서 뭔 짓을 하지 않았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따지지 않았죠. 왜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연속이 될 거라, 끊기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얼마가 나오며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새끼는 어때요? 몰라요. 이 새끼는 이게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고 칩시다. x가 1은 아니에요. 1보다 작은 쪽, 즉 좌극한에서 다가간다고 치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어가면 몇 분가요? 30분. 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x에 대한 값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좌극한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해해요? 네. 오른쪽에서 오면 예. 1이죠. 우극한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x는 2가 얼마다 라고 극한값을 표현할 때는요, 이런 말입니다. 같아야 돼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이 새끼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달라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죠.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표현해주고,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주지만, 이 새끼는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극한값이라고 그냥 말해줬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알아듣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미분에 그대로 또 쓰입니다. 내가 그랬죠. 이 극한의 개념만 잘 이해해 두면 수2는 그냥 날로 먹습니다. 함수의 극한만 잘 이해해 두면 날로 먹어요. 이 수학 2는요. 자, 그 찰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요령을 알려준다면 이게 요령이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쌤 좌극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쌤 좌극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봐요. 존내 병신처럼 3으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하는 요령을 설명할게요. 그럼 다른 건 다 비슷할 테니까요. 3으로 가는 자극한 개념 설명하는데 자극한 찾을 건데 마이너스 100부터 넣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이렇게 노노노노 그런 뜻이 아니고요. 3 주변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냥 얼마부터? 2부터 3부터 자극값은 3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2, 2.1, 2.2, 2.3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끔 그 근처 3 근처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를 굳이 하기 싫으면 2.5부터 2.5, 2.8, 2.6, 2.7, 2.8, 2.9 이렇게 해도 돼요. 확인하기 딱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직은 니네들이 핏덩이니 그죠? 그럼 우극한을 계산할 때는 말도 안 되게 뭐 100부터 100, 98, 99, 90, 100, 99, 98 이렇게 하지 말고요. 3 주변 4부터 쭉 어디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3.9, 3.8 이렇게 다가가면 돼요. 어디까지요? 3까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좀 만만해진다 싶으면요. 한 3.5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 근접값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저거 둘이 같다는 소리예요. 연속 함수에서만. 그러면 극한값 근데 F2랑 음. 저거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쌤이 아까 다르다고 한 건 저거 연속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 아줌마 잘 들어봐요. 실제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안 돼요. 왜? 2 아니랬잖아요. 근데 나는 2를 넣고 계산을 하죠. 왜냐면 난 이게 연속함수인지 아니까요. 원래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2로 가는 왼쪽 값, 2로 가는 오른쪽 값 그게 어디로 다가가는지 보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건데 나는 그냥 냈다 2를 넣었다는 이유는 연속함수라서라는 거죠. 호호 쉽죠. 너 어이 뭐야 9등급 잘 들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미분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있잖아. 잘 들어도 왜냐면 나중에 네 부등식 있지 이런 것도 사실 절대 부등식도 대부분 다 젠슨의 부등식이라는 걸로 거의 다 설명을 다 해버릴 수가 있어. 오모볼록 싹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고1 초창기에 나오는 어려운 계산 연산식들 전부 다 미분 좀만 할 줄 알잖아요. 그럼 거의 다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프로. 증명 가능. 증명이 거의 다 돼요. 그래프로. 고1 초창기에는 거의 미분으로 거의 다 증명되고요. 전개식에 대한 건 이항 정리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 통계 이항 정리 쪽.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증명될 거예요. 알겠죠? 정 안 되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예. 근데 보통 숨겨진 증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 모르겠다. 실력 정석에서 풀다가 이거 진짜 무슨 부등식인지 모르겠다. 난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럼 내가 뭐 보라고 해줄게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바로 문제 나가. 오케이? 자 지웁니다. 뒤에 수업 없어요? 까비. 그래서 오늘 고1을 3시로 땡겼어. 잠깐만 오늘 월요일 아니? 월요일. 근데 오늘 월요일이죠. 6시 30분에 수업 있음. 근데 잠깐 뭐 좀 여유 있잖아요. 왜? 네 뭔데 터치해? 나한테? 그냥 오늘따라 달리는 게 아니고 이건 해야 되니까. 니네 이제 방학이잖아요. 보죠? 짜증이 많아. 짜증나면 하기는 짜증나. 야 그러지 마. 가서 구독 깔아주고 원정 가야 되니까. 자꾸 힘들게. 다들 딱 숫자 보내. 알겠지? 막 이런 거 막 보냈는데 막. 이런 거 막 보냈는데 9등급. 전교 9등 이런 거면 오케이. 이거 9등급이요 이러면 안 된다. 볼게요. 극한값이라는 용어를 설명할게요. 극한값이란 오케이? 어떤 걸 말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그 함수가 fx가 a로 가는데 a예요? a는 아니에요? a는 아니죠. a는 아닙니다. a로 다가가지만 a는 아니에요. 근데 fx y 값이 어딘가로 다가가겠죠. 네. 맞습니까? 극한값이란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연속함수인지 모르면 오케이? 연속함수인지 모르면
왼쪽에서 다가갈 때와 오른쪽에 다가갈 때의 값이 같아야 돼요. 즉, 그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좌극한값. 다가가는 건 좌극한인데 그때 나오는 값은 좌극한값. 누가 똑같으면 우극한값이랑 같으면 이거는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알파로요. 오케이? 이럴 땐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아까 그 2차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값 있던 거는 그건 안 되고요. 이거 잘 보세요. fx를 지금 쌤이 저렇게 그렸지만 오케이? x가 a로 다가가죠. a예요? a는 아니에요? a는 아니죠. 왼쪽에서 다가가면 어디로 가요? 알파로 가긴 가죠. 똑같이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좌극값도 알파, 우극값도 알파죠. 근데 실제로 함수값은 어디예요? 0. 0이죠. 네. 자, 극한값은 뭐에 영향을 아예 안 받냐면요. 함수값의 위치와는 영향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냥 뭐만 보면 돼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네. 됐나요? a를 넣었을 때 여기서 0이 나오죠.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속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 것 같습니까?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할 때 함수값도 알파, 즉 이게 여기를 메꿔주면 뭐가 될까요? 연속함수가 될 겁니다. 이해하셔요? 네.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됐습니까? 수렴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수렴한다, 다가간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계속 갑니다. 지울게요. 네. 이번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fx가요. 오케이? 이럴 때 a로 가는 좌극한값도 얼마예요? 계속 커지죠. 네. 끝없이 커지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우린 무한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겁나 큰 수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무한대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A로 가는 좌극한이던 A로 가는 우극한이던 fx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큰 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기호입니다. 나중에 저거랑 숫자랑 비교하면 또라이 새끼예요. 알겠죠? 기호는요 대수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수에서만 부등식의 비교가 된다고 했죠? 기호는 부등식의 대수 비교 관계가 안 돼요. 나중에 분명히 물어본다. 야 fx 주고 gx 준 다음에 잘 봐봐요. 이거 주고 이거 지금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주고 뭐 x가 a로 가는데 gx는 전혀 몰라. 알겠습니까? gx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알파로 수렴을 하는데 그 알파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칠게요. 얘가 더 크죠, 위에 게. 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요? 이거 왜 안 된다고요? 기호라고요. 대수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무한대를 크기를 비교합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분명히 기억 니은 디귿 그 중에 막 디귿에 이런 거 있어요. 대수 비교하는 거. 근데 씨발 맞대봐.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기호 자체는요 대수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다음. 자, 그럼 끝. 한번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알겠죠? 쌤이 설명을 하긴 나중에 일단 풀어보고 공부를 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극한은 이런 개념이고 일단 풀어서 오세요. 숙제요 18페이지까지.